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디에 나오는데 누가 물에 빠졌어요. 중국인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일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는 표정을 해서 발을 동동 굴러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뛰어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뛰어들어요. 자,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럴까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한국인 유학생인 이수연 씨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냥 저렇게 날릴 수가 있지 몸을?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순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귀중하게 여기니까. 우리 한국의 구조 신호는 뭐예요? 사람 살려입니다. 영어는 help me죠. 자,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 살려 그러면 그 까마귀나 그 고양이들이 날 속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실 사람 있어요? 사람이 했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왜 굳이 사람 살려라 그럴까요? 그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저 말이 한국인에게 뭔가 굉장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사람 살려라는 말을 들으면 한국인이 사람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팍 꽂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이 위험에 처했네. 만사를 제치고 와서 도와야지. 가장 강력한 구조신호 역할을 했던 거죠. 외국에선 저러면 안 구해줄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돈 줄게 살려줘 이러면 막 달려올 거예요.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에서도요. 인간성 좋다. 인간적이다. 인간미가 있어. 좋은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최고로. 그 사람 정말 인간성 좋아. 이 최고 찬사입니다. 또 안 좋은 쪽은 사람부터 되라. 인간 같지 않은 놈. 네가 사람이냐. 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좋은 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건 나쁘다고 생각하죠. 이만큼 인간을 중시한다는 거고 한옥도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가옥이고요. 자, 이런 인간 중심성은 뿌리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변신 이야기들도 핵심 주제가 사람이 되고 싶다. 단군 신화의 주제가 뭐죠?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요괴 인간이 아니라. 근데 일본은 그런 변신 주제가 없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다 변신 주제가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근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좋아서 아닐까요? 사람이 싫었으면 왜 사람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국인에게 인간 중심성을 가져왔는데 이 인간 중심성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한국인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봅니까? 악한 존재로 봅니까? 선한 존재로 보죠.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까요? 악한 존재로 볼까요? 기본적으로 악함을 갖고 있는,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결국 하느님 뒤통수를 쳤죠? 그렇죠. 배신 때렸잖아요. 그래서 원죄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혼내기 위해서 막 애를 어려서부터 잘 훈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불교도 그렇게 생각했죠. 동양 쪽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의 선함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힘도 믿습니다. 왜 인간의 힘을 믿느냐? 개인을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고 우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한테. 혼자서는 개인은 무력하지만 우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면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온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징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세계 1위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 세계 최고예요. 자, 근데 한국에서 범죄자들이 사기를 많이 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왜일까요? 잘 속으니까, 잘 믿으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기치는 거죠. 범죄자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막 확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당하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저런 데 안 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믿어서 사기 범죄도 좀 높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인간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에서도 나와요. 굉장히 주체성이 강합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연구한 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선 바로 해요. 한국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뭐라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따져요. 일본 같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버릇없는 자식. 자, 한국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고요.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있어요.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어른들한테 막 따져요.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바로 한국인이 우리주의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걸 좀 심리학자로서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허용적 양육을 한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양육 방식이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허용적인 면에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 놀래요. 애들한테 너무 허용적이라 그러면서 놀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허용적이라고. 일본에서는 애들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훈육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특히 그 훈육의 담당자로서 아이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육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는 아버지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그 오이디푸스 이론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약간 엄격한 집안들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 가정들은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너희들은 애들을 그냥 풀어놓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하고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전부터 1600년대에 한국에 왔던 하멜 있죠. 표력이 있었던 이 사람도 이 기록을 남겨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관대한 양육을 한다고 기록했어요.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의 뿌리가. 자, 그럼 한국인들은 왜 관대한 양육을 할까요? 이렇게 허용적인 양육을 할까요? 그건 인간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악이 성장하거나 표현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악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애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일본 사람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민폐 끼치면 안 되고 자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제어하는 거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나쁜 사회적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 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착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적인 거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도 인간으로 대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 한국인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귀중한 생명으로. 그래서 태교라는 걸 했고 나이를 붙였어요. 뱃속에 있는 애도 나이를 먹고 있다 해서 태어나는 순간 한 살 아니에요? 지금 그 폐지됐지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 중심성의 이제 표현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허용적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허용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하는 것은 주체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 한국 사람들이 주체성이 엄청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을 비교한 연구에는 일본 학자들조차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